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역시 좋은 문제 준비했습니다. 잘 풀어보세요. 갑니다. 첫 번째 101번 문제입니다. 자, 문장이 좀 길어 보이죠? 하지만 절대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정확히 파악하시면요, 해석 없이도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괜히 겉모습만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빈칸들을 보시면요, 10%란 말이 나와 있죠. 우리 사실 이 전치사되는 명사 오잖아요. 근데 그 명사의 성격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지, 그게 한국말로 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10% 특정한 어마운트죠. 그것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수적 앞을 보니까 뭐가 있죠? 동사 cut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마운트만큼 증가 감소하다 말을 할 때요, 그 어마운트 앞에 뭘 쓰죠? 전치사 by를 쓰죠. 자, 그거 알고 있다면 우리 굉장히 쉽게 문제 풀 수 있었어요. 무조건 문장이 길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편견, 공포심 갖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제가 전치사 익숙해지는 방법 말씀드렸죠. 평상시 사전에서 전치사 하루에 한 개만 찾아서 예문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반복하시면 된다고요. 하루에 한 개만이요.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전치사는 어렵다 쉽다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일 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원어민이 다 똑똑해서 영어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늘 쓰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쉬워지고 전치사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수치만큼 증가 감소할 때 어마운트 앞에 뭘 쓴다? by를 쓴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죠?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정답 뭐다? 정답은 바로 by였다. 내용 잠깐 파악해 볼까요? The building's energy efficient upgrade죠. 이제 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좋게 만드는 방식에 뭔가 개선이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절감하고 있다. utility라는 것은요, 우리 학생들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다 통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쓸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utility cost, 비용을 절감해주고 있다. 절감하는 게 뭐예요? 줄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만큼? by 10%. 10%만큼 줄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마운트만큼 증가 혹은 감소할 때 뭘 쓴다? 어마운트 앞에 by를 쓰는 거죠. 여기다가 빈칸 줄 수는 없죠. 왜냐면 그게 10%인지 20%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토익은 어떤 분야의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죠. 토익은 영어의 어법을 다루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 sustainability,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되게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유틸리티 코스트를 줄이면은 환경에 피해를 좀 덜 주겠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이 and 뒤에 더 쓰는 부사라서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을까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ETS가요, 여기다가 빈칸 주고 문제 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관련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나머지 표현들도 우리가 흔히 나오는 거 제가 예시 하나씩만 이렇게 조금 써놨는데요. 워낙에 전치사는 제각기 쓰임새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3일 전부터 대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평상시 하루에 한 개 찾아서 예문 쭉 많이 보는 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콜린스에서 제가 by를 찾은 건데요. 무려 17번째 쓰임새에 있어요. If something increase or decrease 나오죠. increase, decrease. by a particular amount, 특정한 amount만큼 증가, 감소. 그렇죠? 그때 뭘 쓴다? 우리가 by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예문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예문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increase 다음에 by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죠? cut by가 있어요. 그 뒤에는 수치야.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예문 볼까요? 폭력 범죄가 증가했어요. 얼만큼? 10%만큼. 작년 이후로. since가 전치사일 때 과거 시점, 앞에는 현재 완료. 이것도 우리 중요한 기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사전 보시면 이렇게 다른 기출 포인트도 막 같이 얻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급여, pay가 명사일 때 불가산이고요. 급여가 has been cut, 깎였다. 즉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만큼? 3분의 1만큼. 그래서 특정한 수치만큼 증가, 감소할 때 수치 앞에 뭘 쓴다? 전치사 by를 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좀 전에 그 문제 있잖아요. 뭔가 문장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쉽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뭘 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렇죠? 무슨 뜻이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and thus예요. 이 thus라는 녀석은요. logical consequence,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때 쓰는 그런 부사예요. 부사. 원래는 우리 파트 6에서 최소한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따져서 두 번째 문장이 어떤 결론을 제시할 때 그 문장 맨 앞에 뭘 쓰죠? thus.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는요, 요 therefore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thus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하지만 파트 5는 문장이 한 개이기 때문에요. 파트 5에서는 이 thus가요, 문장 맨 앞에서 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5에서는요, 어떻게 나오죠? and thus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용을 슬쩍 볼까 우리? Some people will be more capable. 뭐 그렇죠. 뭐 사람마다 능력은 천차만별이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better paid than others. 네,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서글픈 일이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좀 덜 받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뭐죠? logical consequence, 논리적인 결론을 말할 때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렇죠, 상대한테 알리기 위해서 뭘 쓴다? and 뒤에 thus라는 부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장의 필수가 아닌 이 부사를 갖다 추가한 거니까 언어의 경제성을 깼죠. 하지만 이걸 추가함으로써 여기 앞에 있는 and가 도대체 어떤 기능의 and인지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뭐 and가 기능 하나만 있다고 알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기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thus를 안 쓰면 글을 읽는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and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thus를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여기서의 and는 뭐죠? logical consequence, 논리적인 결과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용법의 a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되죠.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일수록 언어의 경제성보다는 언어의 명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더 맞추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and thus 기억하세요. 그럼 선생님 혹시 and therefore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축약이에요. 동의절 축약. 잠깐 볼까 우리? 원래 우리 동의 접속사 했으면요, 앞뒤 중복되는 거 써야 안 써요? 동의 접속사 했으면 앞뒤 중복되는 거 안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업그레이드가 주어거든요. 이 주어가 뭘로? and 뒤에서 day로 바뀌어 있었죠. 똑같으니까 어때요? 지우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뭐까지 지우고 싶어요? 동의 접속사 and까지 지우고 싶어요. 근데 접속사가 있을 때는 동사 몇 개 쓸 수 있죠?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쓸 수 있죠? 근데 접속사까지 지우는 순간 동사 몇 개 쓸 수 있죠? 한 개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사를 뭘로 바꿔요? 이 두 번째 동사를 이렇게 준동사, 즉 현재 분사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 패턴으로 여기다가 또 빈칸 주고 ETS가 정답 뭐 thus를 선택하는 문제를 종종 출제하고 있습니다. 축약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 패턴도 꼭 같이 알아두시라고 제가 축약 안 된 상태를 축약하는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 답만 딱 맞추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ustainability라고 요 단어가, 그렇죠, 요새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보니까 이제 콜린스에서 1번, 2번 구분 짓고 있죠. 1번이 뭔지 봤더니요, the ability to 부정사 to be sustained without causing problems such as inflation. 자, 이거는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같은, 그렇죠,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서 지속될 수 있는 능력. 사실 이거 이제 문장이 아니라 그냥 문구로 예시가 나온 거예요. Doubt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economic expansion 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현 상태의 어떤 경제 확장,
자, 이것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토익에는 요거보다는 요 밑에 게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The ability to be maintained 비슷하죠? sustained, maintained 비슷한 말이에요. At a steady level without exhausting natural resources. 천연 자원을 갖다가 고갈시키지 않고 꾸준한 그쵸? 어떤 수준의 것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죠. 혹은 야기하지 않고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growing concern이니까 점점 걱정이 증가하는 거죠. 뭐에 대한?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원래 이 sustainability는요, 이렇게 환경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요즘 업체들이 자신이 친환경 업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이 친환경 업체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려고 하거든요. 자, 그때 기업체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바로 sustainability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핫한 단어예요. 그래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늘 문장이 조금 길죠? 요거 이제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전부 다 명사죠? 명사입니다. 문맥 보셔야 돼요. The updated software installation process가 어떻다? 요게 주어죠. 프로세스가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be designed to 부정사. 요것도 통째로 시험에 나오죠. 이 디자인은요. 플랜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미래를 염두하고 세우죠. 그래서 미래를 뜻하는 to 부정사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to 이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다. to 이하가 뭔지 봤더니 straightforward. 단어가 되게 길죠. 근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easy. 문자 그대로요. straightforward. 그렇죠. 복잡하게 막 꽈놓은 게 아니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straightforward. 자, 그래서 여기 분사구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분사구문 나오는 거 보이세요? 제가 표시할까요? 이렇게 allow somebody to 부정사. 요거 이제 오형식 구조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것을 블랭크 없이 마치게끔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앞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straightforward라고 했죠?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쉽다고요. 그럼 당연히 사용자들이 어떨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자, 그것을 그쵸? 그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앞에 문맥상의 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휘력이 좀 필요한 문제였죠. 정답 뭐로 간다? hassle.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구거든요. without hassle,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런 개념이에요.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처음 보셨다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without hassle,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어려움이 동반되는 번거로움, 뜻도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문맥 파악은 이미 다 해드렸어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고요. 물론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들 제가 여기다 싹 다 이렇게 그쵸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기출 표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요거 be designed to 부정사. 물론 straightforward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allow somebody to 부정사. 요새 이 allow 동사 가지고 ETS가 정말 문제 많이 냅니다. allow는요 3, 4, 5형식 다 되죠. 그리고 자동사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정답이었던 without hassle.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전 볼게요. 제가 hassle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보이시죠? 뜻을 슬쩍 보면요. A situation that is annoying. 우리 annoying한 거 되게 싫잖아요. Because it involves doing something. 자, involve는 이렇게 동명사 목적어 같죠? Something difficult or complicated. 자, 복잡한 게 뭐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That needs a lot of effort. 보세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뭔가 어렵고 복잡한 거. 이걸 하는 것을 동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도 벌써 그렇죠. 예.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예문이 쭉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without hassle는 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옥스퍼드 컬로케이션 딕셔너리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without hassle이라고 명시가 정확히 돼 있죠. 그렇죠?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콜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hassle이 without과 친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근거 제시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 풀고 근거를 직접 찾아서 확인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시험장 가서 거침없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반드시 근거를 찾아서 확인한다. straightforward, 형용사. 스펠링이 좀 길죠? 근데 사실 straight하고 forward 우리가 둘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사전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 찾으면 다른 말로 뭐 하죠? 다른 말로 paraphrasing 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easy. 그렇죠? easy to do or to understand. not complicated. 이렇게 나오죠. 근데 좀 전에 우리 has는 뭐였어요? hasly. something complicated. 근데 중요한 건 빈칸 앞에 뭐가 썼죠? without. 그럼 without has란 뭐예요? 똑같이 걔가 straightforward, 즉 easy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친한가 봐요. straightforward process요. 근데 아까는 이제 process가 주어 자리에 있었나요? 그렇죠? 그 process가 어떻도록? 여러분들 straightforward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어휘를 이렇게 직접 찾아서 보니까 어때요? 문맥도 정확하게 와닿는 게 느껴지시죠? 자, 요거는 이제 봐요. 아까는 이제 축약된 상태로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등교 축약 전 상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우리 앞서서 and does 봤는데 여기다가 이 does 넣어도 돼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사니까 쓰고 안 쓰고는 글쓴이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절의 주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and까지 지우는 거죠. 그럼 이제 and가 있을 때는 동사 2개 쓸 수 있으나 동사 하나, 동사 2개 쓸 수 있죠? 하지만 and 지우니까 동사 몇 개 써요? 한 개밖에 못 쓰니까 얘를 준동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사의 탄생은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접속사까지 지우는 순간 동사 2개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위적 축약으로 발생하는 분사 구문이요,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축약 전, 축약 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자, 디자인이란 녀석도 사실 동사 명사 다 되죠. 그래서 이 디스가 좋아하고요. 요거 이제 디자인 동사 쓸 때 두 번째인데요. 종종 수동태로 쓰인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예문이 죄다 뭐예요? 요것만 능동 구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태 구조로 나와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본 게 지금 뭐예요? 이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for하고 add도 있었지만 이렇게 be designed to 부정사 이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살펴봤어요, 우리 학생들. 요것도 예전에 요것도 기출이었어요. specifically designed요. 콜로케이션이죠. 부사다 보니까 위치가 좀 자유롭죠. 이렇게요. 그래서 specifically하고 designed가 서로 친합니다. 자, 그 다음에 allow 보시면요, make something possible 나오죠. 이게 네 번째 뜻이거든요. 옥스퍼드에서. allow something 하면 3형식 구조, allow somebody 간접 목적어, something 직접 목적어. 이건 4형식 구조. 첫 번째 건 3형식 구조였어요. 그 다음에 allow somebody to 부정사, 이게 5형식 구조예요. 네, the new technology allows users to choose. 자, 목적어가 목적격보, 즉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make something possible 이렇게 나와 있죠. 뭘 선택하는 거죠? exactly what they watch and when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언제, 그렇죠? 볼지를 선택하는 것,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뭐가요? 신기술이. 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예문 한번 쓱 봤어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allow는 또 뭘로도 자동사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allow가 자동사일 때 allow for 이게 아주 시험에 요새 좀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문제가 지금 보는 103번 문제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allow for comply는 with죠. comply 뭐? with. 우리 영어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 다르죠? share는 자동사일 때 in 이렇게요. result는 from 아니면 in이죠. 자, from을 쓰냐 in을 쓰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 위치가 뒤바뀝니다.
근데 결국 이제 4개 중에서 전치사 for란 그래프에서 자동사 쓸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문맥을 형성한 거 뭐밖에 없었다? allow for밖에 없는 거죠. 오. 그럼 이제 슬쩍 정리해 볼게요. The flexible schedule in the new position will allow for 가능하게 할 거다. 무엇을? A better work-life balance. 자, 요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막 섞었죠. 워라벨, 워라벨. 그렇죠? 우리가 계속 죽도록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일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쉬는 시간도, 여가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flexible schedule인 거죠.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하. 자, 그래서 뭐 문맥을 봐도 그렇고 어법을 봐도 그렇고요. 여기 전치사 for랑 어울리면서 문맥과 잘 어울려서 쓰여질 수 있는 표현, 뭐 allow for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것이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allow, 뭔가를 가능하게 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요, 이 allow for가요, 고려하다, 즉 consider의 개념도 있어요. consider, 고려하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당시 논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쩍 사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봤던 거는 이제 우리가 옥스퍼드에서 allow를 본 건데요. 요건 이제 롱맨에서 보는 거예요. 롱맨에서 보시면요, 두 번째 쓰임새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사전들은요, 전부 다 무료 사전이다 보니까 어떤 사전에는 뭐 나와 있는 정보가 또 다른 사전에 안 나온 것도 있고요. 또 롱맨 나와 있는데 옥스퍼드에는 또 안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처음 사전 볼 때는 한 개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한 개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요, 누구나. 근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요, 최소한 2개를 같이, 그렇죠? 이 더블 체크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똑같이 아까 옥스퍼드에서 봤죠? make something possible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우리 allow for에 대한 예문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롱맨 보니까 나와 있죠? 선생님, 그러면 롱맨이 더 좋은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상보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니까 나중에는 최소한 2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뜻이 뭐예요? 네, 말 그대로 make it possible이에요. 뭔가를 가능하게 하다. 이제 좀 전에 문장 분석까지 다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동사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allow가 자동사일 때 전치사 뭐랑 for랑 결합한다. 이건 이제 5형식 구조. 아까 우리 옥스퍼드에서 봤던 거, 요건 4형식 구조. 그렇죠? 요건 이제 3형식 구조. 셋 다 아까 우리 옥스퍼드에서 본 거잖아요. 똑같죠? 예. 그래서 이제 allow가 이렇게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ETS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기능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쓰임새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주의사항이에요. allow for가 어떤 개념이 또 있다? consider, 뭔가를 고려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슬쩍 키워볼게요, 우리 학생들. consider the possible fact, problems, cost, 기타 등등. 그쵸? 자, in ear와 연관된. 맞습니까? 그 슬쩍 내용 보면요, 보세요. 잠깐 더 키울게요. allowing for니까 이게 뭐예요? considering, inflation을 고려했을 때. 자, 그 프로젝트의 비용은 2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뭘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어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 you should, 중요한 얘기죠. 원래 should는요, 상대한테 유익한 것을 우리가 뭐 할 때, 조언해 줄 때 쓰는 표현이죠. You should always allow,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성, 이건 이제 동격이죠. 가능성이 도대체 어떤 가능성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흔하게 알려진 동격절은 뭐가 있죠? The fact that이 있죠. 근데 the possibility that도 동격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It might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자, 물론 이때 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일기 현상일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뭔가 궂은 날도 있죠. 근데 이제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궂은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즉, 궂은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allow for가 어떤 개념이 있다? 뭔가를 고려하다라는 개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문 2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절대 시험장 가서 allow for 때문에 답을 틀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결국 고득점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시면요, 자연스럽게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힘들게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가 좀 덜 하시겠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공부인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lexible이란 말 되게 중요하죠. flexible은 당연히 형용사니까 이렇게 명사 꾸밀 수 있겠죠. 그렇죠? flexible working hours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flexible은요, 이렇게 전치사 about과 또 짝꿍이에요. 우리 영어 형용사도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flexible은 뭐하고 이렇게 짝꿍이다? flexible about과 짝꿍이다. 요 밑에도 하나 더 있죠? flexible about이요. 그래서 요것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서 예문을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억지로 암기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만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주요 어휘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되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